자, 234페이지에 유리함수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유리식을 봤죠? 이제 오늘은 유리함수를 볼게요. 유리함수. 유리함수에서는 우리가 그 분수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y는 이 x분의 k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y는 x분의 k. y는 이 x분의 k에 대한 식을 보면 되겠어요. 이게 유리함수의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유리함수의 기본형.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자, x축 방향으로 평행으로 합니다.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y는 이렇게 할까요? 다시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쓰게 되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자, q만큼 평행 이동을 하잖아요.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형태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표준형이라 부릅니다. 표준형. 표준형이라 부릅니다. 얘를 다시 분수를 하나의 분수로 고치면 y는 이렇게 나와요. ax 통분하면 됩니다. ax 플러스 b 나누기 cx 플러스 d 형태가 나옵니다. 얘를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라 부릅니다. 일반형. 자, 일반형이라 부르겠습니다. 우리 2차 함수로 봤을 때 어떤 거냐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y는 ax의 제곱이 기본형이죠. 표준형은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 그다음 일반형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되는 것처럼 유리함수도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함수에서 표준형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프의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 p, q를 담고 있어서 여기서도 표준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프를 먼저 이해하려면 기본형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에서 표준형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형이 나오면 일반형은 다시 표준을 고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을 고치죠. 그래서 2차 함수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기본형 y는 x분의 k 요 식에 대해서 그려볼게요. 요 식을 한번 그려볼 텐데 뭐 k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질 텐데 뭐 k를 1 한번 해볼게요. y는 x분의 1을 한번 그려보고 y는 x분의 2도 그려보고 y는 x분의 마이너스 1 그려보고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2 4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그려보는데 자, 이렇게 좌표축이 쭉 있습니다. 쭉 이렇게 있는데 먼저 이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점을 찾을 겁니다. 점을 찾을 건데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서 y 값을 찾을 거예요. 근데 x가 0일 때, 그럼 x가 0일 때는 분모가 0이 되죠? 뭐 분모가 0이 되면 그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모가 0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0일 때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1번 그래프부터 볼게요. 1번 볼 텐데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릴 텐데 분모가 0이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일 때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일 때 얼마냐면 1을 집어넣으면 1,1이 되는 거죠. 1,1. 그럼 1,1을 찍어보면 1,1 이렇게 찍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죠. 그럼 2,2분의 1 찍어요. 2,2분의 1 찍고요.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3,3분의 1 찍고요. 4,4분의 1 찍고 쭉쭉쭉쭉 100분의 1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그려집니다. 이렇게 x축에 점점 가까이 가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을 집어넣어봐요. 2분의 1분의 1은 2가 되는 겁니다. 2분의 1은 2, 3분의 1은 3, 10분의 1은 10 이렇게 해서 쭉 커집니다.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여기도. 그 다음 0일 때는 없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 다음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가까이 갑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래프가 y는 x분의 1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곡선이 이
이 직선에 점점 가까이 가죠. 이 직선에 점점 가까이 갑니다. 자, 이쪽으로 갈 때 여기 가까이 가고요. 이쪽으로 갈 때 점점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 점점 가까이 가는, 점점 근접해 가는 선을 뭐라 부르냐면 점근선이라 부릅니다. 점근선. 점근선이라 부르는데 우리는 X축 용어보다는 이게 X축이죠. X축인데 그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Y는 0이 되겠습니다. 점근선이 식으로 얘기하면 Y는 0이 되는 거예요. Y는 0. X축이죠. X축. X축은 Y는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Y는 0이 점점 가까이 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이죠. 이게 왜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잖아요. 여기도 점점 가까이 가죠. 점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 Y축인데 얘는 점점 가까이 가는 선은 X는 0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X는 0. X는 0이 이 점근선이 발생합니다. 점근선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 자, 그럼 이거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쌍곡선 나옵니다. 두 개. 그 다음 X분의 1을 그려볼게요. 자, 0일 때 분모 0이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1일 때, 자, 0일 때 존재하지 않고 1일 때, 여기는 1이었는데 여기는 1일 때 2이네요. 1일 때 1이었는데 1일 때 2가 됩니다. 그 다음 2일 때 1입니다. 2일 때 2분의 1인데 2일 때 2입니다. 2일 때 2분의 1인데 2일 때 1이라고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3일 때 3분의 2, 4일 때 4분의 2 이렇게 해서 쭉 위쪽으로 나옵니다. 이쪽. 위쪽으로. 이제 색깔을 좀 다르게할게요. 좀 위쪽으로 쭉 발생한다. 자, 1일 때 2가 돼서 이렇게 위쪽으로 쭉 발생한답니다. 쭉 이렇게 가까이 가요. 여기도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쭉 가까이 가는데 이게 y는 x분의 2가 되겠습니다. x분의 2.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으로 쭉 가까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까이 가요. 이게 지금 y는 x분의 2의 쌍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쌍곡선. 그 다음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은 0일 때는 분모 0이니까 존재하지 않고요.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자, 1일 때 마이너스 1을 지나요. 자, 1일 때 1이 아니라 1일 때 마이너스를 지나요. 그 다음에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2일 때 2분의 1이 아니라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납니다. 3일 때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까이 갑니다. 쭉 가까이 가요. 이게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x분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일 때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 1이 되고 마이너스 2일 때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 이렇게 돼서 쭉 되고요. 여기도 쭉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은 이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요거 보면 1일 때 마이너스 2입니다. 예, 1일 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 이쪽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얘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y는 x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y는 x분의 k에 대해서 한번 그려봤는데 이 y는 x분의 k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y는 x분의 k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첫째로 얘는 이 정근선이 나오죠. 정근선이 나옵니다. 정근선이 나오는데 이 정근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방정식. 정근선이 x는 0, y는 0이 나옵니다. x는 0, y는 0, x는 0, 그리고 y는 0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x는 0, 이게 x는 0이죠? 이게 x는 0이고 이게 y는 0입니다. y는 0인데 그러면 이 정근선의 여기를 교점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0,0이 되겠네요. 0,0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y는 x분의 k의 특징은 요게 이제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이 x가 0일 때는 함수값이 없어요. 1일 때는 있죠. 여기도 있고 그죠? 뭐 마이너스 1일 때도 있는데 x는 0일 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y가 0일 때 함수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쏘는 애들 정의역은 x가 0은 안 나와. 분모 0이 되니까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이 정근선이 정의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어. 정근선이 정의되지 않는다. 이 정근선이 정의되지 않고요. 이 치역도 나오지 않는다. 정근선은 점점 근접하는 선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치역이라는 것은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정의역 치역에 대해서 알았죠? 정의역 치역. 그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이제 K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양수일 때는 요렇게 그려집니다. 요렇게 그려져요. 요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려지니까, 자, K가 양수일 때는 제 1, 3, 4분면 방향의 쌍곡선이 나오겠습니다. 자, 제 1, 3, 4분면 방향의 쌍곡선. 1, 4분면 방향의 쌍곡선이 되겠습니다. 쌍곡선이 나오겠습니다. 쌍곡선. 또한 이 그래프가 잘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 오른쪽 아래로 가면 감소함수. 감소함수가 뭐냐면 지문을 이렇게 할 겁니다.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라고 하면 돼. 감소한다. 근데 이게 x가 0보다 큰 범위도 감소함수고 x가 0보다 작은 범위도 감소함수입니다. 근데 이차 함수는 안 그러죠. 이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축을 기준으로 x가 이 축보다 왼쪽이면 감소함수고 축보다 오른쪽이면 증가함수죠. 근데 이 유리함수는 x가 0보다 크든 작든 k가 양수이면 감소함수가 됩니다. 이 형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감소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k가 음수이면 어떻게 되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일단은 2, 4, 4분면 방향의 쌍곡선이 나옵니다. 2, 4, 4분면 방향의 쌍곡선이 나와요. 2, 4, 4분면 방향의 쌍곡선이 나옵니다. 쌍곡선. 쌍곡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형태가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고 있죠. 그래서 증가함수라 부르는 겁니다. 증가함수.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증가함수야. 오른쪽 아래로 가면 감소함수고, 증가함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y가 증가한다 라고 보면 되겠어. k가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1, 3, 4분면 방향의 쌍곡선 감소함수, k가 음수인 경우에는 2, 4, 4분면 방향의 쌍곡선이고 증가함수 형태를 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절대값 k가 클수록 이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원점에서 멀어진다. 우리가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이 원점이 정근선의 교점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잠깐 볼까요? 정근선의 교점 보이죠? 여기 정근선의 교점.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기억하는 게 좋아요. 원점보다는 평행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정근선의 교점인데 이 정근선 교점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멀어져. K가 커지면 어떻게? 1에서 2로 커지면 멀어지죠. 이렇게 멀어집니다. 1에서 2로 커지면 멀어지고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이면 1, 2가 되죠. 그럼 이렇게 멀어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멀어지는 거. 그래서 이 절대값이 클수록, 절대값 K가 클수록 정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 정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정근선의 교점. 정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 일어나기 전에는 원점이 되겠고, 이동이 일어나면 이제 정근선의 교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칭성을 보게 되면, 대칭성을 볼게요. 대칭성을 보게 되면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봤을 때,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있는데 얘는 잘 보면은 여기 점에 대해서 이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입니다. 대칭. 이 점이 이 점으로 대칭이 되죠. 이 점이 이 점이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근선의 교점이 나옵니다. 정근선의 교점 대칭. 정근선의 교점 대칭이 되겠습니다. 대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원점이 되겠죠. 원점. 근데 평행이동이 일어나면 정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야. 정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성이 이렇게 점대칭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선대칭 y는 x도 있습니다. y는 x에 대하여 접으면, 이 부분은 접으면 얘가 되고, 이 부분 접으면 얘가 되고, 이 부분 접으면 얘가 되고, 접으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x 대칭이 되겠습니다. x 대칭. 얘를 기울기가 1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어. 기울기가 1인 대칭. 왜냐하면 얘도 평행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y는 x가 아니라 y는 x 플러스 a의 형태를 띱니다. 뒤에 뭐가 붙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1짜리인
y는 x 대칭이고 기울기가 1이면서 정근선의 교점을 지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도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가 하게 되면 요 곡선을 접으면 이 직선에 대해서 접으면 얘가 되는 거니까 얘를 접으면 얘가 되고 그래서 서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y는 x분의 k의 특징을 좀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y는 x분의 k의 특징은 첫째, 정근선의 방정, 정근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근선은 x는 0, x는 0, y는 0. 점점 근접하는 선이 x는 0, y는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은 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의역은 정근선이 정의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됩니다. k 양수일 때는 제 1,3,4분면 방향의 쌍곡선이 나오고요.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감소함수 띄고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k가 음수일 때는 2, 4, 4분면 방향의 쌍곡선이 나오고요. 증가함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라고 한다. 그 다음 제대값 k가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원점이 멀어진다. 그 다음에 이 원점이 평행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정근선의 교점이 일어난다. 교점에서 멀어진다. 그 다음에 대칭성, 대칭성이 제일 중요한데 대칭성은 점대칭 하나, 선대칭 두 개입니다. 다시 점대칭 하나, 선대칭 두 개. 점대칭은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정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선대칭은 기울기 1짜리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여기서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y는 x분의 k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이제는 평행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행이동을 한번 볼 텐데 평행이동 볼게요. y는 x분의 k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뭐 2만큼 평행이동 해볼까요? 그럼 y는 x-1분의 k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이 나옵니다. 뭐 하는 예를 들어볼까요? 문자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안합니다. 다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y는 x-p분의 k 플러스 q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y는 x분의 2의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y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는 그대로 가고요. k는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3 하면 되겠습니다. 이차 함수하고 똑같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그 다음 뒤에는 그대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이동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얘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서 평행이동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얘를 직접적으로 바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볼 때는 얘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먼저 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얘를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얘가 정근선이 되거든요. 정근선이 x는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이 정근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근선을 먼저 그리세요. 자, 정근선을 먼저 그리면 자, 이거 y축이고 x축인데 x는 1을 정근선을 그리세요. x는 1. 자, 이게 x는 1입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을 정근선을 그립니다.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그리고 이게 정근선에 대하여서 이 k를 보세요. 그다음 k가 뭡니까? k가 양수죠. 양수면은 1, 3, 4분면 이 여기서 봤을 때 정근선에서 봤을 때 이 방향과 이 방향의 쌍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쌍곡선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쌍곡선. 정근선을 보고 축은 보지 마시고 정근선을 보시고 1, 3, 4분면 k가 양수면 1, 3, 4분면이고 음수면 2, 4, 3분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쌍곡선이 나온다 보면 되겠습니다. 뭐 x좌편 찾고 싶으면 y에다 0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y좌편 찾고 싶으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y좌편 하나 찾아볼까요? 자, y좌편 찾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y는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x-1분의 2는 3이 되고 자, 이거를 양변에 x-1을 곱하면 3, x-1은 2가 돼서 3x-3은
2가 되고 3x는 이거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3x 마이너스 1분의 맞는데? 3 이게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니까 3 잠깐만요. 자, 요것을 y가 0일 때 x 값이 이렇게 되고 x 마이너스 1분의 2는 3이 되고요. x 마이너스 곱하면 3x 마이너스 3은 2가 되고 3x는 이게 지금 x절편입니다. 5가 돼서 x는 3분의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3분의 5입니다. 3분의 5. 3분의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x절편. y절편 찾고 싶으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x에다 0을 집어넣잖아요.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유리함수를 평행이동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얘를 보고 x는 1 정근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 그리고 그 다음에 쌍곡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냥 축을 안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x는 1, 선생님은 이렇게 많이 그려요. x는 1 그리고요. 이거 보고 x는 1, 이거 보고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 그리고 그 다음에 k 값이 양수니까 1, 3, 4분면 방향의 쌍곡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정근선의 방정식이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3이고 정의역은 x는 1이 아닌 모두 실수고 치역은 y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두 실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고 정근선의 교점은 1,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이거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칭성 볼까요? 대칭성 보게 되면 이 대칭성은 요 1,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겁니다. 자, 이 1, 마이너스 3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죠. 대칭성 보게 되면 1, 마이너스 3 대칭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 놈이 또 대칭이거든요. 이렇게 접으면 얘가 되고 접으면 얘가 되는 거니까 얘가 원래 y는 x였죠. 그럼 평행이동이라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뛸 겁니다. y는 x 플러스 a 형태로 뛸 건데 이 형태가 이 직선이 뭔지 찾으려면 이 직선은 1, 마이너스 3을 지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가 1,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은 1 더하기 a이므로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a는 어떤 직선 대칭이야? y는 기울기 1짜리인데 y는 x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x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도 있어요. 요렇게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인데 이게 기울기 마이너스 x 플러스 b 형태를 띌 겁니다. 근데 얘도 뭐 지나요? 1, 마이너스 3을 지나죠? 1, 마이너스 3을 지나니까 마이너스 3은 1,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돼서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대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칭성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20번 보겠습니다. 자, 120번 보면 1번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아무것도 없죠. 그럼 x는 0, y는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 값은 요거 마이너스를 올려서 마이너스 2라고 보면 되겠어. 일단 x는 0, 정근선 그리고 정근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y는 0을 그리세요. 정근선 y는 0을 그리고 그 다음에 k가 음수이기 때문에 2, 4, 4분면 방향의 쌍곡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쌍곡선. 그럼 정근선은 뭡니까?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 되고 y는 0이 되는 거고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모두 실수, 치역은 y는 0이 아닌 모두 실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y는 x-1분의 5 플러스 3을 보면 돼요. 그럼 얘는 요걸 보라 하겠죠. 먼저 이게 제일 먼저 보고 그 다음 얘 보고 그 다음 얘 보라 하겠죠. 얘가 정근선의 방정식 x는 1이 되겠습니다. 자, x는 1, 그 다음에 정근선의 방정식 y는 3이 됩니다. y는 3이 되고요. k가 양수죠. 양수면 이렇게 1, 3, 4분면 방향의 쌍곡선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정근선의 방정식은 x는 1, y는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역은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